그걸 좀 알려주세요. 지금 장이 파란불이고 뭔가 마이너스인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종목을 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지만 뭔가 상황이 바뀌면은 팔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변하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바뀌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대표적으로 그렇겠죠. 갑자기 내가 신세계를 샀는데 네. 오너 리스크가 불거졌다. 그럼 거기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죠. 그래야 되지만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시장이 빠졌고 종목은 변한 게 없다. 그럼 버티시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팔아야겠다라고 딱 그 결심하게 되는 게 보통 리스크인 거예요? 대표님은 어떤 장에서 좀 이걸 보고 아 얘는 아니다 손절이다 얘는 지금 잘라내야 된다 이런 거 뭘 보고 이렇게 뭔가 확신을 갖게 되세요? 확신은 없죠. 주식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단. 아 이거는 손절하자라고 네. 하게 되는 뭔가 그런 걸 보는 그 팁 그냥 어떤 기준으로 두고 하시는지. 딱 보고 아닌 것 같다 그런 기업에도 기업의 펀드멘탈이 지금 시장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안 좋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좀 시장에 영향을 받겠구나. 그러면은 타이밍을 뭐 처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기다려 봐야죠. 뭐 시장 상황하고 돌아가는 거 봤다가 차라리 저거는 시장 더 빠지면 더 사야겠다. 그렇죠. 쪽으로 가라. 가능성이 있더라도 버티는 게 아니고 언제 들어갈 타이밍에 자리를 다시 보는 것도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샀다고 생각하게 되면 좀 줄여야죠. 줄였다가 다시 언제쯤 살까를 노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김민수 대표 말씀하신 거가 굉장히 중요한点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의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수급이라든지 시장이 무너지는 건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시장이 내 기업이 확고한 내가 믿음이 있고 흔들림이 없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무너지는 거는 그냥 시장이 무너진 거예요. 내 기업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근데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 기업이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거는 시장과 상관없이 올라가더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은 결국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만난다라는 서로 간의 투자자 간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치가 안 변했는데 주가가 빠진다, 시장이 무너진다. 이거는 괴리가 생기고 김민수 대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바뀌는 몇몇 기업들을 봅시다. 지금 이제 신세계라는 어쨌든 뭐 신세계라는 기업이 오너 리스크라고 해서 지금 일단 오늘 불거졌죠. 그건 이슈가 터지죠. 이슈가 이제 터졌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슈가 하나 터졌죠. 그리고 또 하나 뭐 LG 화학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 나오죠. 물적 분할 이슈가 터졌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 계속해서 그 지도층의 어떤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가 터졌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그 기업들에 대한 장기 투자들이 서로 불안감을 느끼게 마련이죠. 이런 리스크 말고 이게 펀드멘털이에요? 아니면 그렇죠. 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권. 근데 신세계는 왜 그런 거예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세계가 왜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단어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개별적인 문제지만 지금 현재 신세계가 중국 시장, 베트남 시장, 그다음에 라오스 시장 여기 다 공산권 국가들인데 거기서 지금 영업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신세계가 중국에 진출해 있나요? 중국에 있다가 이마트 같은 경우 1,500억 손실 보고 뛰쳐나왔어. 정리 나왔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뭐 지금 이 자본의 움직임 속에서 공산권이냐 비공산권을 따지는 게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우리가 뭐 중국이라는 나라와 거래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하고도 지금 현재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딱 극단적으로 딱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재벌 오너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케이스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주가가 밀린다 이런 거 사야 됩니다. 이건 뭐 기업 펀드멘탈과 상관없는 이슈 같거든요. 물론 지금 약간 미묘한 시기에 근데 멸공이란 단어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정치적인 편에다가 나뉘고 말고 이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고 물론 이제 이분이 CEO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솔직히 정희님도 공산당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좋아합니다. 네, 그 멸공이네. 이거랑 거의 같은 논리 아닐까 싶어서 그 뉘앙스 가지고 이제 해석해서 진영을 나누는 게 문제지. 그거 말고 내 생각 자유자재로 표현해서 뭐 얘기하는 거 가지고 왜 인스타에서 그걸 또 막습니까? 분이 진짜 뭐 무슨 횡령을 했습니다. 횡령을 해서 뭐 도덕적으로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오너 리스크가 심각한 거죠. 근데 말 한마디 가지고 해석을 분분하면서 이렇게 나뉘는 것 자체는 그냥 지금 시기가 대선 시기고 그래서 뭐 여기다 저기다 하다 보니까 이런 거지. 그렇다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슈 리스크가 아무리 크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지 않겠습니다. 또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래 봐야 그게 기업 펀드멘탈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내일 만약에 또 그런 거 가지고 뭐 또 5% 이상 밀려간다. 저는 사겠습니다. 네, 그거와는 상관없는 이슈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네, 말씀 계속해 주세요. I love you. 저 같은 경우는 저거를 오너 리스크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무슨 신문인지 뭐 차이나 뭐 어디 하여튼 그쪽 계열 영자 신문에도 보도가 됐대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신세계 관련 그룹들이 그 동남아시아에서 영업에 있어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발생했다. 굳이 저 기업을 제가 살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또 본 거죠. 입장이 갈리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저기 나오는 뭐 카카오페이, 오스템 임플란트 뭐 이런 거는 오너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높죠. 네, 직접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난 회장이 벌써 오스템 임플란트 말도 많았어요, 예전부터. 저기 뭐 그래요? 10년 전에 성추문이 있었다면서요? 뭐 그거부터 회사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주주 담보대출이 1,100억이 있대요. 근데 만기 연장 불허했다고 지금 증권사에서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또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이게 진짜 한때 또 실적 관련되면서 오너 리스크하고 해서 2, 3년 전에 한번 주가 급락했다가 그래도 돈은 잘 버는데 그러면서 다시 쭉 올라왔던 게 지금 주가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뭐 카카오페이는 당연히 뭐 저건 지탄 받아야죠. 그리고 또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주주들이 오너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바꿀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상법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런가? 예, 드라마에서 많이 하던데. 그렇죠. 모아가지고 하던데. 그랬더니 저는 반대입니다. 네. 제가 주식 30%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마지막 딱 문 열고 멋있게 들어와서 딱 저는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너는 네. 배달해놔 오빠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내 사랑하던 사람이 그렇죠. 예. 그리고 카페 맨날 쭉 나가고. 네.